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21번째 강의고요. 정보통신 1반에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 전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송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보내는데 필요한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무엇을 보내느냐? 데이터들을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보내는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차가 있는데 전송 부호라는 거는 코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우리 아스키 코드 같은 거 배웠죠? 그런 코드들,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 그 다음에 전송 방식,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왜 변환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전송 에러제요. 에러라는 것은 어떤 그 오류가 생겼을 때 그런 오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보 전송 방식에서 이제 두 문제, 한 문제, 최고 많이 나온 것은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었네요. 자,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데, 참, 정보통신 일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도, 나오는, 출제되는 횟수는 조금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 전송 방식입니다. 전송 부호는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스키 코드와 그 다음에 BCDIC 코드,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 강의에서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것은 7비트로 하나의 코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각 비트는 0과 1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숫자를 구할 때 2의 7승이죠. 그래서 7이란 것은 모든 비트 수를 자승, 그러니까 지수로 올리면 전체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우의 수. 그래서 2의 7승까지의 정보를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용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BCDIC 코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8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고요. 2의 8승까지죠. 마찬가지 2의 8승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용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날로그 전송과 디지털 전송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 두 개 참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목소리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 목소리라는 것은요, 연속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거. 우리 목소리가 연속적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적인 거,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데이터. 그래서 0이냐 1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0 아니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이산적인 데이터, 그런 데이터들을 디지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소리 같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아날로그 데이터,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생각하실 때는 목소리를 대표적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목소리 같이 계속 변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아날로그 전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전송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진 코드라고 하는 것은 0 아니면 1이죠. 0 아니면 1로 표현되는 그런 코드들의 형태로서 그런 값들을 전송하는 방식이 디지털 전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이 나오는데요. 직렬은 어떤 거예요? 직렬은 일자로 그냥 쭉 연결이 된 거. 그걸 직렬 연결. 왜, 우리 초등학교 때 전지 이렇게 두 개 직렬로 연결한 거 기억나시죠?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던 거고, 병렬은 요렇게 전구가 있으면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직렬은 일자로 한 거고요. 병렬은 이렇게 여러 줄로 이렇게 병합해서 이렇게 나타낸 형식을 병렬이라고 하는데요. 자, 직렬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 병렬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렬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 01, 01, 01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가는 방법이 하나인 거예요. 한 개.
그래서 전송선이 동일한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0 먼저 보내고요. 그 다음에 1 다음에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0 가고 그 다음에 1 가고 그 다음에 0 가고 그 다음에 1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0, 1, 0, 1, 0, 1 이런 식으로 줄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줄을 지어서 가는 것이 직렬 전송입니다. 그 다음에 병렬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비트들이 전송 솔로를 통해서 동시에 전송이 되는 거를 말합니다. 동시에. 자, 방금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비트씩 하나씩 갈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줄을 지어서 줄을 서서 가는 방식이었고 이거는 동시에 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0, 1, 0, 1, 0, 1 이런 식으로 비트들이 있다고 한다면 0은 요렇게 0이 가는 길이 있고 1은 1이 가는 길이 있고 또 0은 0이 가는 길이 있고 1은 1이 가는 길이 있고 또 0, 1 이런 식으로 각각의 비트들이 어떤 전송 솔로가 각각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1, 0, 1, 0, 1 이 모든 비트들이 동시에 준비 땅 해서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전송을 하는 방법을 병렬 전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렬 전송은 대부분의 데이터 전송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병렬 전송은 이런 전송로 이런 그 길을 하나 둘 셋 넷 각각 비트들마다 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와 주변 장치 사이에만 이렇게 병렬 전송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동기 전송과 동기 전송이라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나타냈는데요. 비동기, 동기,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자, 동기라는 말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우리 동기들, 이런 말 쓰거든요. 동창. 그 다음에 뭐 이런 친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기를. 그래서 동기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이가 좋은 전송이에요. 사이가 좋은. 그래서 사이가 좋다는 말은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하는 전송입니다. 통한다. 그 다음에 비동기는 비자는 조금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틀려요.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동기 전송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내가 데이터를 주는데 비동기로 전송을 한다라고 합니다. 비동기라는 것은 A 마음과 B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주고 싶은데 B는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전송의 기본 단위는 문자 단위로 문자 하나씩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 주고 그 대신 B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수신 측의 동기화를 위해서 각 비트 블록 앞뒤에다가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를 덧붙여서 전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씩 문자 단위로 간다 그랬으니까 문자가 이렇게 있다면 문자 앞에다가 스타트 비트가 붙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있고 문자 다음에는 스탑 비트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B로 딱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그 상대방으로 이제 문자 단위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덧붙여서 전송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낮은 전송 속도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낮은 전송 속도. 낮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씩. 자, 그 대신에 동기 전송은 어떤 거냐면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합니다.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마음이 서로 좋아요.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A,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마음이 통해서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동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송할 데이터를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요거를 하나를 블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블록을 이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블록 단위로 전송을 하는데 동기화를 위해서 전송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제어 정보를 데이터의 앞뒤에 붙여서 프레임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이 블록 앞에다가 어떤 동기화를 붙여줄 수 있는, 나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는 그런 비트들을 보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동기 전송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거든요. 자, 동기 전송이라 하는 자체가 마음이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던져주는데 B라는 쪽에서는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A는 던져주겠다라고 표현을 했고, B는 그래 던져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마음이 통한 상태가 동기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 효율이 좋아가지고요, 고속 전송에 이용이 됩니다. 왜냐? 아까는 한 문자씩 조금씩 던졌죠. 그래서 낮은 전송 속도에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 이제는 블록 단위입니다. 블록 단위는 한 문자씩이 아니라 한 문자씩이 여러 개 모여서 블록 단위로 여러 개 뭉뚱거려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고속 전송에 이용을 하는 방식이 동기 전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동기식은 문자 단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동기식은 블록 단위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마음이 통하니까 많이 던져도 척척척 받아줍니다. 근데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찔끔찔끔 한 개씩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부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호화라고 하는 것은요, 신호를 다른 신호로 변환시킨다고 합니다. 자, 신호를 왜 변화시킬까요? 자, 부호화라는 단어 자체는요, 신호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부호화라고 합니다. 부호화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어떤 그 설명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컴퓨터를 왜 제가 이렇게 그리죠? 자, 컴퓨터를 제가 예쁘게 못 그리겠네요. 이거는 컴퓨터로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있고요. 이 컴퓨터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우리가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도저히 정말 안 되네요, 성격상. 자, 이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이 전송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주느냐, 이 전송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디지털 시스템, 이 컴퓨터 자체는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밖에 모르죠. 기계는 0과 1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0과 1이라는 데이터를 어떤 물리적인 전송 매체는 우리 앞쪽에서 배웠었죠. 동축 케이블도 있고 뭐 광 케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 시스템은 선들이 이렇게, 제가 빨갛게 너무 진하게 칠했는데 눈 아프시죠? 자, 이 선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흘려보내면 이쪽으로 쭉 따라가서 내가 보내고 싶은 이 시스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 자체가 0과 1, 디지털이죠. 디지털인데 이 전송 매체상으로는 아날로그만 보낼 수 있어요. 아날로그만.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를 이 중간에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을 시켜줘야 잘못했죠.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죠. 자, 지금 시스템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글씨가 지금 안 되는데, 자,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그런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 장치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배우시는데, 자, 이런 변환 장치를 통해서 아날로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아날로그로 바뀐 것은 이런 전송 매체를 통해서 아날로그로 쭉 이제 흘러서 쭉 갑니다. 가서 이 시스템에 또 다 다르면 아날로그가 그대로 시스템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 시스템 자체는 또 0과 1밖에 모르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다시 또 변환을 해줍니다. 어떻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을 시켜줘야 그 디지털이 시스템이 인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이런 디지털 데이터들을 변환을 시켜주면 이 아날로그 상태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신호가 됩니다. 신호가 돼가지고 이 매체상으로 쭉 흘러들어가지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변환을 시켜주는 장치를 통해서 변환을 시켜서 다시 데이터로
데이터로 탈바꿈하게 되죠. 데이터로 돼가지고 이 컴퓨터에서 다시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던지면 전송 매체상으로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어서 흘러간다. 그래서 흘러가서 나중에 상대방 컴퓨터에서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0과 1의 디지털 데이터로 0과 1의 데이터로 바꾸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변조라는 것은 전송 매체가 전송할 수 있도록 특정 신호를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방금 제가 이렇게 시뻘겋게 칠한 이 동그라미 부분이죠. 이 컴퓨터와 전송 매체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컴퓨터와 전송 매체 중간 부분. 그래서 다시 그림을 조금 좀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자, 컴퓨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전송 선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컴퓨터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줍니다. 데이터를 주는데 이 전송 선로상으로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디지털이고 여기는 아날로그로 해서 가야 되니까 이 중간에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그래서 아날로그가 신호가 되어서 쭉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이런 연속적인 그 표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흘러가면 시스템에 그냥 아날로그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 시스템은 디지털이죠. 0과 1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한번 이쪽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제 시스템이 인식을 하는 거죠. 디지털 값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변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그런 신호를 바꾸어주는 방식이죠. 신호를 바꾸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바꾸어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먼저 아날로그로 바꾸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 그 전화를 이용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공중통신망, 전화통신망, 우리 전화를 할 때 그런 아날로그의 음성을 아날로그로 이제 계속 바꾸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서 이제 그 받는 쪽에서도 아날로그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같은 대역폭을 갖는 아날로그 신호로 직접 바꾸거나 혹은 뭐 다른 조금 그 새로운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변조를 시키는 방식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또 아날로그로 바꾸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진폭 변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변조가 있고요. 위상 변조가 있는데, 자, 이 세 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해서 정연파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연파라고 하는데, 이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의 하나의 어떤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연파 하나하나는요, 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이렇게 지금 잘못 그렸는데 요 밑에까지 요 길이를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폭을 바꾸어서 신호를 이제 변동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폭을 변조시키면 이렇게 더 길게 될 수도 있겠고 짧게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그 진폭이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길이를 길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큰 거는 1로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거는 0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폭 변조가 되는 겁니다. 진폭을 변화시켜서 신호를 구분하는 겁니다. 신호를 구분해요. 그 다음에 주파수 변조라는 것은 주파수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반복되는 신호, 그것을 한 번 반복되는 신호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한 번 반복되는 신호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파수라고 하는 것을 요런 거를 하나로 친다면 이런 거를 2번, 3번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의 초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2번, 3번이나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이거 하나를 3개로
세 개로 변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천천히 가는 거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빨리 가는 거,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있을 수 있고 또 천천히 가는 거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폭은 키는 별로 차이가 키는 차이가 없죠. 높이는 차이가 없고 단지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이걸로서 0과 1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1과 0으로 이게 두 개의 신호를 구분하는 거죠. 이것이 주파수 변조입니다. 그 다음에 위상 변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어져서 요렇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무슨 이거 뭐죠? 이렇게 물감 뿌려서 딱 접은 거, 그거 데칼코마니라고 하나요? 그것처럼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꺾인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신호가 반대되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것을 1로 인식하고 이렇게 꺾였으니까 그 반대, 1의 반대는 0이다 해서 이거는 1이다, 이거는 0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의 구분을 해주는 방법이 위상으로 구분을 해주느냐 아니면 주파수로 구분을 해주느냐 진폭으로 구분을 해주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너무 빡빡하게 적어서 여러분들 이해 잘 안 되실 텐데 뒤에서 다시 한번 또 그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날로그로 바꾸는 그런 방식에서 진폭을 변조시킬 수도 있고 주파수를 변조시킬 수도 있고 위상을 변조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변조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데이터를 새로운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기 위해서 변조를 하는 겁니다. 0과 1을 구분해주는 그런 신호로서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는 변조 방식입니다. 자, 변조 방식 두 번째인데요. 아까는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로 바뀌는 그런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형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음성의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형태가 있겠죠. 아날로그는 목소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목소리를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조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방식이 PCM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CM은 중요한 거고요. 자, PCM 자체는 어떤 거냐면은 먼저 아날로그 데이터가 일단 들어올 겁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는 어떤 이런 제가 그림을 조금 규칙적이지 않게 지금 그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신호가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가 들어온다면 그 다음에는 표본화를 합니다. 표본화라고 하는 것은 음성을 일정하게 나누어 가지고 샘플을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나누는 거죠. 이렇게 일정하게 나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금 삐뚤삐뚤하지만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착착착 나눈다라고 할게요. 이건 없다고 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점에 대해서 각 샘플마다 값을 채취를 하는데 이 샘플마다의 여기서 요 지점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지점까지 지점 요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샘플을 만들었어요. 샘플을 해서 표본화를 해가지고 일정하게 나누는 작업이 표본화죠. 표본을 나누어 가지고 샘플마다 각각 하나하나마다 값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최정점, 여기에 있는 최정점, 여기 있는 최정점,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값들을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값들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1로 하고요, 이거는 0으로 하고, 이거는 1로 하고, 0으로 하고, 1로 하고, 0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그 샘플 값을 숫자화한 거죠. 제가 숫자화 방금 했습니다. 이렇게 값들을 숫자화해요. 숫자화해서 그 다음에 부호화를 하는 거죠. 부호화라고 하는 것은 양자화한 값들을 10, 10, 10 이런 값들을 디지털로 변환을 합니다. 이진 정보로. 그래서 지금 10, 10, 10 자체가 이진 정보니까 이전에 이진 정보가 이미 제가 이렇게 적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 가지 값들에 대해서 이진 정보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진 정보로 바꿔가지고 나중에는 원래의 폴스로 복구를 한다. 복호화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디코딩이라고 하는데요. 부호화를 이제 코딩이라고 하고 복호화를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복호화는 전송된 디지털 신호를, 그러니까 아까 그 이진된 정보를 지금 만약에 어디서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면 그 이진 정보를 원래의 펄스 신호는 이런 신호로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복원하는 것이 복호화한다라고 합니다. 복호화한다는 거. 그래서 원래 펄스로 복구를 해서 그 다음에 여과를 한다라고 하는데, 복호화해서 표본화한 그런 표준 펄스를 이용해 가지고 원래 입력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펄스라는 것은 아까 표준으로 이렇게 구현했던 요런 것을 원래 입력 신호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원래 입력 신호는 뭐 규칙도 없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복원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PCM 변조 과정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과정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꼭 여기서 외워두셔야 되는 거는 표본화한 다음에 양자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호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복호화한다라는 거. 그래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복호화. 그래서 이 네 개의 순서를 외워주셔야 돼요. 순서를 외워주셔야 되고, 표본화가 무엇인지, 표본화는 샘플링입니다. 샘플링. 그래서 각각을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서 그 나누었는 것마다 진폭 값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표본화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화가 있는데요.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수량화하는 겁니다. 숫자화하는 거죠. 수량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호화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 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0과 1로서 디지털 신호를 변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는 작업을 여과라고 합니다. 여과. 그래서 여과라고 하고, 복호화는 이제 원래 펄스를 복구하는 거고, 여과는 원래 입력 신호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과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PCM 변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PCM이 무엇인지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런 개요 부분에서는 정보 전송 방식에서 기본적인 부분만 일단 알아주시고요. 뒤쪽에 기출문제 풀이에서 실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가는 방식입니다. 자,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가는 것은 어떤 거를 말을 하냐면은, 자, 디지털 데이터는 어떤 세 가지 특징, 진폭이나 주파수, 이런 위상, 이런 거 중에서 하나를 변조시키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결합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호화를 합니다. 부호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하는 그 변화시키는 방법에서는 모뎀을 사용하게 됩니다. 모뎀. 그래서 이 모뎀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그런 기계 장치가 모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진폭 변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폭, 주파수, 위상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다시 한번 또 그려드릴게요. 자, 진폭 변조는 ASK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변조는 FSK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위상 편의 변조는 PSK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디지털 데이터를 진폭, 주파수, 위상 중에 하나를 변조시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진폭을 변조시키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런 정연파 하나의 파 중에서 제일 높은 지점과 제일 낮은 지점에 대한 이 키를 진폭이라고 했습니다. 진폭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진폭을 변조시킨다는 말은 키를 변환시킨다는 거예요. 키를 변환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키를 변환시킨다는 거는 키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이 말이죠. 그래서 큰 놈이 들어오면 1로 인식을 하고 작은 놈이 들어오면 0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으로 0과 1을 구분해 주는 방법이 진폭 편의 변조입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는 어떤 거냐면은, 주파수 자체라는 거는 한 번 반복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한 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번에 대한 것을 여러 번 하느냐 아니면 적게 하느냐. 그래서 0과 1을 정해진 주파수대로 바꾸어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대한 한 번 반복되는 신호가 이렇게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똑같이 1초라고 가정한다면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똑같이 나눴다고 한다면 이쪽 부분에서는 많이 신호가 왔다 갔다 했죠. 왔죠. 여러 개 왔죠. 그 주파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왔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한 개밖에 안 왔어요. 하나. 그래서 주파수 편의 변조는 횟수입니다. 횟수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하는 것은 1로 주겠다, 적게 하는 것은 0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파수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상 편의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하나가 들어왔으면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완전 요렇게 데칼코마니 모양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통해서 완전히 꺾이는 거죠. 그래서 꺾이는 지점이 발생하는 이 지점을 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상 편의 변조는 이런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해서 완전히 모양이 변동이 되면 이거는 1이라는 신호가 왔다면 이거는 변동이 되니까 완전 반대니까 이거는 0이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상 편의 변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조를 해서 모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변조를 이제 시켜주는 건데요. 모뎀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시스템 A라는 시스템에서 B라는 시스템으로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정보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시스템이죠. 디지털. 여기도 디지털이죠. 시스템은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정보 전송 매체 이런 선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통해서 신호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이고 이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에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요 작업이 모뎀이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변화를 어떻게 시켜주느냐? 진폭을 변조시켜주거나 아니면 주파수를 변조시켜주거나 그 다음에 위상을 변조시켜주거나 이런 식으로 변조를 시켜주는 것을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변조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부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생성된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전송하는 겁니다. 자, 이 A라는 지점에서 디지털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을 새로운 B라는 지점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그대로 디지털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신호로.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도 디지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갈 때 왜 이렇게 그냥 이 디지털을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것을 왜 또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을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에 생성된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전송하는 방식인데 여기 이 지점에서 디지털을 다시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변조 방식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똑같이 바뀔 거 왜 그렇게 해주느냐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디지털 신호가 0과 1 이런 식으로 신호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가장 낮은 것이 1.5V고요. 1.5V고 제일 높은 것이 5V예요. 그래서 1.5V는 아주 작은 아주 약한 그런 전압이에요. 그래서 멀리 나갈 수가 없어요. 멀리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멀리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나가다 보면은 누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신호가 쇠퇴하는 겁니다. 쇠퇴. 그래서 신호가 감소한다라고 할까요? 신호가 점차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쇠퇴하는 현상을 누화라고 하거든요. 누화라는 말 자체도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이제 바꾸어주는, 이제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형태로,
형태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멀리 갈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중간에서 멀리 갈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데, 그 작업을 DSU가 하게 됩니다. DSU라는 장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SU라는 장치가 디지털로, 새로운 디지털 신호를 전송을 하는데, 새로운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쭉 이제 보내주는 거죠. 보내서 이 B라는 시스템이 인식할 때는 다시 B라는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중간에서 DSU라는 이 장치가 다시 또 알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또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이런 변조 방식 중에서는 단유, 복유, 그 다음에 RZ, 그 다음에 단극성, 그 다음에 양극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자, 단유라는 말 자체가, 단유라는 것은 0일 때는 0전압을 주고 1일 때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유를 그림 그려보면은 전하가 음전하가 있을 것이고 0도 있을 것이고 양전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압을 어떻게 주냐면은 0이면 0전압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1이면 0이면 1이고, 1이면, 만약에 1이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주는데 그냥 플러스를 이렇게 줘볼게요. 요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또 0이면 또 0을 주는 거고, 또 1이면 또 이제 또 플러스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플러스를 줘도 되고 마이너스를 줘도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단유 방식을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자, 복유 방식은 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0이고요. 이 부분이 플러스 전하,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입니다. 0일 때 0, 1, 0 이렇게 들었다가 할게요. 0일 때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1일 때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밑으로 쑥 빠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이렇게 양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다라는 거. 그래서 복유는 0일 때는 플러스, 1일 때는 마이너스 전압을 간다라는 거, 그런 복유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RZ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RZ라는 거 하는 것은 그냥 그 이론적인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Return to Zero라고 해가지고요. 비트와 비트 사이에 반드시 0의 상태로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트 사이에 0이 들어가는 거를 말합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RZ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 다음에 단극성입니다. 단극성은 0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단극성을 다시 또 한번 그려보면요. 0이죠.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0, 1, 0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0, 1, 0. 0이 들어왔으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1이면 플러스 간다니까 이렇게 했고, 또 0이니까 마이너스로 갔고, 이런 식으로 이건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게 단극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극성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0, 1, 0 똑같이 0, 1, 0 들었다고 할게요. 이런 상태에서는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적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0이면은 0이에요. 그래서 여기 0이라고 할게요. 0이니까 0은 0 그대로 가고 또 0은 0 그대로 갔죠. 근데 1일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교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플러스로 갔고요. 또 0이니까 이렇게 갔고 또 1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이번에는 음으로 가는 겁니다. 교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1이 음으로 가고 이 1이 1로 가고 플러스로 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양극성입니다. 자, 그래서 양극성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데이터 비트가 1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교대로 적용을 하는데 데이터 비트가 0이면은 0 전압을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자, 그래서 그 그림 그대로 그냥 양극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극성은 요렇게 단극성과 양극성에 대해서 지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단극성은 요거고요. 양극성은 요거입니다. 그래서 단극성은 0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양극성은 1일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0 전압을 그대로 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단극성과 양극성에 대한 차이점을 보셨는데, 자,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자, DT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DT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라고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터미널 이퀴먼트죠. 자, 그 다음에는 DCE라고 해가지고요. 이 중간에서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하죠.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스템이 인식을 하는 이 데이터를 DCE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새로운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신호로. 이제는 이 부분이 전송 매체로 흘러가는 이것을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신호로 바꾸어서 나중에 DCE라는 이 장치가 또 다시 또 변환시켜줘서 DTE라는 시스템에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이 DCE라는 놈이 모뎀이 DCE에 속했었고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그 다음에 DSU라는 것을 제가 방금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가는 요 중간에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주는 이 상태를 어떤 그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 말인데요. 단극성 신호를 양극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양극성으로. 더 멀리 보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단극성을 양극성으로 바꿔줘가지고 누화 현상을 발생시켜가지고 그게 점차 쇠퇴하지 않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양극성으로 바꿔서 이 신호로 양극성 신호로 쭉 보내주는 겁니다. 쭉 보내줘서 이 DCE가 다시 원래대로 바꿔가지고 또 DTE가 받아들이는 거죠. 자, 지금 조금 이제 단극성, 양극성 이런 말 나오니까 조금 좀 답답하실 텐데요. 천천히 한번 재복습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에러 검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에러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어떤 신호가 내가 요런 신호를 보냈는데 도착 지점에서는 반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에러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대로 안 왔으니까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 반쪽이 날아간 거죠. 이것이 날아간 거죠. 자, 그래서 페리티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페리티 검사가 어떤 거냐면은 자, 신호가 손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호가 점차 쇠퇴해졌다는 거죠. 그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뭐 이렇게 흐지부지 뭐 이렇게 나중에는 뻗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호가 감쇄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지연 왜곡, 뭐 지연시킨 거, 지체되는 거 있죠. 지체되는 거, 그렇게 늦게 전달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잡음 같은 거, 다른 데에서 새로운 어떤 잡음 같은 거를 섞어서 이 신호를 변동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페리티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에러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것이 제대로 왔는지 이 보낸 부분에서 원을 보냈는데 받는 부분에서 반원이 왔어요. 그러면 이 반원이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보낸 부분에서 원을 보냈다는 것을 알면 내가 받은 게 반원이니까 잘못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페리티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잘 왔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잘못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블록 끝에다가 오류 검출을 위한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오류 검출은 가능하지만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바꿔줄 수는 없어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건 알 수 있지만 이거를 다시 보내야 돼. 다시 이렇게 좀 반 개짜리를 다시 좀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수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자, 11000001이라는 이런 데이터를 내가 던진다고 할게요. 전송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송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이 비트가 페리티가 되겠죠. 페리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페리티를 붙이는데 짝수 페리티는 짝수가 되면 오케이, 짝수가 되면 잘 왔구나, 틀린 게 없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홀수가 되면 오케이, 잘 왔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짝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볼 때 111 이 데이터상으로는 1이 3개가 있죠. 1이 3개가 있는데 짝수 페리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오류를 체크하려면 짝수계면 잘 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페리티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홀수 페리티, 결과가 홀수가 나와야 잘 왔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내는 게 3개고 이 페리티 비터는 어떤 걸로 세팅을 해야 될까요? 예, 0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페리티를 1로 하느냐 0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 방식으로 이게 잘 왔는지
못 왔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짝수 페리티 방식 하나만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100이라는 이걸 그냥 단순화시켜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페리티 비트를 하나 추가를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보낸다라고 하죠. 이것을 보내는데 받는 쪽에서는 짝수 방식으로 이것이 잘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짝수는 짝수계가 되어야 OK라고 되죠. OK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내는 쪽에서는 1 보내는 원래 데이터 중에서 짝수계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으니까 이 페리티 비트는 0으로 해서 보내면 받는 쪽에서 1의 개수를 다시 세게 됩니다. 1의 개수를 다시 세게 돼요. 다시 세어보니까 11000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으니까 이 두 개가 되니까 잘 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리티 비트의 의미를 맨 끝에 추가를 해가지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짝수 페리티를 검사할지 홀수 페리티를 검사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의 개수를 검사하는 그런 방식을 페리티 검사라는 거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밍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해밍 코드라고 하는 것은 에러를 검출을 하면 교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비트입니다.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7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은 우리 기능사에서는 앞쪽에서도 배웠었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에러를 검출해가지고 교정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교정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보 전송 방식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본 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을 해서 들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